여러분들이 대사 연습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대사 연습을 할 때 관성대로 연습을 하지 말고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되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라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기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대사가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연습을 하죠. 가끔은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10개의 문장이 있으면 10개의 문장이 만약에 3문단이다 아니면 4문단이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문단의 흐름에 따라서 문단마다 변화를 주는 그런 문단의 변화에 따라서 내 생각의 흐름이 달라지고 내 호흡이 달라지고 그리고 포즈가 달라지고 그런 식의 연습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기 연습을 하다가 대사 연습을 하다가 뭔가 잘 안 풀리면 그 대사에 끊어읽기가 안 되거나 어미 처리가 안 되거나 어떤 발음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전체 대사를 갖다 다 연습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전체 대사를 해나가는 가운데 발음이 안 되거나 어미 처리가 안 되거나 어떤 끊기가 안 되는데 그걸 계속하면 어차피 뒤에 가면 다 망가진단 말이죠. 이럴 땐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습을 하는 게 좋으냐면 한 문장을 끊어가면서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즉 한 문장이 되면 두 번째 문장을 연습하고요. 두 번째 문장이 되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까지 연습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되면 세 번째 문장만 따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이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붙여서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 정리해 나가는 습관들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연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 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사가 써 있으면 이걸 무조건 전체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줄 알고 10문장짜리가 됐든 20문장짜리가 됐든 그냥 막 읽어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기가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연기가 좋아지려면 아주 작은 단위 하나하나가 잘못된 습관에서 좋은 습관으로 바뀌고 즉 내가 발음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발음이 고쳐지고 그리고 내가 어미 처리가 안 된다면 어미 처리가 고쳐지고 그리고 내가 억양 처리가 안 되면 그 억양 처리가 관객들이 듣기에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끊어읽기가 안 되면 자연스럽게 끊어읽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네가 내 채 뛰어든 건 내 새끼를 내만 알아주겠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연습하면 대사가 너무 급하기도 하고 이렇게 대사를 급하게 연습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사가 이렇게 급한데 거기에 어떤 감정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사를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대상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즉 대상이 없다고 하는 거죠. 혼자 대사를 갖다가 뇌까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사 전달도 안 되잖아요. 감정 표현도 안 되죠. 그러면 관객들이 이 사람이 지금 대사하는 걸 왜 들어야 돼요? 관객들이 지금 이 사람이 대사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가 내 채에 뛰는 건 내 새끼를 내면 알아주겠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끊어읽기가 먼저 돼야겠죠.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나를 죽이겠다는 얘기야. 얘네들이 다 각각 돼야 됩니다. 얘네들 각각이 되면 얘네들을 갖다 꾸러미로 묶는 거죠.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즉 좀 아까 제가 처음 했었을 땐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7블록으로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제가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해서 지금 3블럭 정도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3블럭 정도로 했는데 이 각각의 블럭 안에서도 나는 끊기를 했죠. 즉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하면서 그 안에 구분을 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 네가 내 채에 뛰는 건 내 새끼를 내면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이건 대사가 아니잖아요. 이건 연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자연스럽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겠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해야지 상대방도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해야지 관객도 내 대사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관객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말을 할 땐 너와 나를 구분합니다. 너, 나 우리, 내 새끼들, 내 마누라 이런 걸 다 구분하고 내가 인식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연기를 할 땐 이게 내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친단 말이죠. 이 말을 내 말처럼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이걸 내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즉 너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차에 뛰어들었다. 내 차에 뛰어든 모습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나를 죽이겠다는 얘기야. 너 나 죽이려고 하니? 너 나 죽이겠다는 얘기야? 라고 하는 걸 내가 인식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인식할 수 있을 때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데 발음이 안 되거나 어미 처리가 안 되거나 끊기가 안 되는데 이걸 1필휘지 연기를 한다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연기 연습을 할 때 감정 표현 위주의 연습을 하다 보니까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감정 이전에 네가를 인식할 수 있고 내 차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너와 나 뛰어든다. 죽이겠다는 얘기다. 너 내가 얼마를 벌어야 먹고 사는지 알기나 해? 너 내가 얼마를 벌어야 먹고 사는지 알기나 해? 만약에 근데 이렇게 하는데 너 내가 얼마를 벌어 먹고 사는지 알기나 해? 만약에 이런다고 한다면 너 내가 얼마를 벌어야 먹고 사는지 알기나 해? 이건 의문문이 아니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의문문 처리가 안 되는데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맥락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끊기가 잘못됐거나 발음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연결어미 처리, 동결어미 처리 아니면 억양 처리 이런 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거를 하나 고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게 안 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대사를 전체를 통으로 연습하는 거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랑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사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연기를 하려면 그렇게 한 문장 중에서도 구와 구, 절과 절, 아니면 한 단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너 내가 얼마로 벌어야 먹고 사는지 알기나 해? 오늘도 33,150원 산학금도 못 벌었어. 하필이면 왜 나 같은 놈한테 끼어드냐? 이런 식으로 내가 대사를 하나하나 인식하면서 내가 각각의 문장, 각각의 단어를 하나하나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연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연기가 좋아지게끔 기본기부터 하나하나 쌓여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사 연습을 할 때 뭔가 감정 표현이 안 된다.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매번 이런 거 갖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감정 이전에 여러분들이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가. 말이 안 되면 감정 전달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감정 전달이 안 되는 거,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게 다 호흡이 딸려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이 제대로 되게끔 해서 그 호흡에 안정감을 갖게끔 하고 그리고 의미 전달이 되게끔 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정을 얹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기 연습을 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원래 해오던 관성대로 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연습. 그래서 올바르게 말하는 방식, 올바르게 대사를 전달하는 방식 이거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들 이게 연기 연습 과정이고 대사 연습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어느 순간부터 이 끊기, 발음, 어미 처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연기를 할 때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도외시하고 지나치게 되면 그러면 계속 그 안 좋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안 좋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대사를 하든 어떤 다른 역할을 맡든 그 고질적인 문제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연기를 한다고 하는 건 결국 이 대사를 통해서 아니면 대사와 대사의 사이 이 사이를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정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좋은 연기자가 되고자 하려면 이 말을 갖고 놀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을 갖고 놀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 가장 단순한 것들 그거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연기를 잘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되고자 한다면 대사 연습을 할 때 통으로 연습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극복하는 짧게 끊어가는 연습들. 그래서 한 문장에 어떤 문제점이 극복되고 나면 두 번째 문장에 문제점을 극복하고 두 번째 문장에 문제점이 극복되고 나면 세 번째 문장에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게 되고 나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연결해서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되고 나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그리고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까지 연결해서 연습을 해보고 근데 연결해서 연습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다시 나온다. 그럼 다시 분리해서 하나하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하나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극복되고 나면 그래서 다시 붙이면 그럼 또 이제 될 겁니다. 이렇게 연기를 단계를 밟아서 여러분들이 밟아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기 연습을 한다고 하는 건 연습, 습관을 연마하다.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만들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성대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점, 여러분들의 한계점, 여러분들의 단점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연습들을 진행하기 바라겠습니다.